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차량 절도 사건이 4년 전보다 무려 4.5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를 약 2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등 투표소와 운영기간이 최종 공고됐습니다. 다음 달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외 유권자 수가 22만 6,162명으로 확정됐습니다. Hi, I'm Dr. Dave Choksi, your health commissioner. And I'm Dr. Michelle Morse, Chief Medical Officer and Deputy Commissioner. We're here to make sure you know that there are now COVID-19 treatment options, though acting quickly is key, right, Dr. Morse? Yes, treatment works best when you get it soon after you get sick, so it's important to get tested right away if you have COVID-19 symptoms or were recently exposed, even if you're vaccinated. If you test positive, talk to your doctor or call 212-COVID-19 to find out what treatment options are available to you and where they are offered. Treatment can help you feel better sooner and help you avoid hospitalization. But remember, treatment is no substitute for vaccination. Get vaccinated against COVID-19 as soon as possible and get your booster dose when it's time. Vaccines save lives. Please protect yourself, your family, and your community. Thank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오는 11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 해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사례 및 입원율이 감소함에 따라 뉴욕주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10일 해제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2년이라는 긴 시간 후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호컬 주지사는 공립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는 계속 유지되며 3월 첫째 주에 주정부가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이 원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요양원, 교정시설, 대중교통 및 공항을 포함한 국가 규제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스크를 벗어버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여전히 많다면서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이 순간 CDC 지침은 변경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학교에서 보편적인 마스크 쓰기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차량 절도 사건이 4년 전보다 무려 4.5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은 511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매주 뉴욕시에서 10건 이상의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차량 절도 사건이 11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는 이보다 무려 4.56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12일까지 채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20건의 차량 절도 사건이 신고되는 등 연초부터 차량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차량 절도 피해자는 텐텐윈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새벽 6시 출근길에 로어 맨하튼에서 운전하던 이 피해자는 뒷차가 자신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거리에 아무도 없어 두려움에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가던 길을 갔는데 뒷차가 자신을 앞지르고 길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도범들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차량을 눈앞에서 절도했다며 모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를 약 2주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등 투표소와 운영기간이 최종 공고됐습니다. 투표소마다 운영기간이 달라 투표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과 주 뉴욕 총영사관 필라델피아 출장소는 7일 뉴욕 일원 재외투표소 4곳, 필라델피아 재외투표소 2곳을 재외선거 기간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 재외선거는 한국에서 오는 3월 9일 실시될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보다 보름 앞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뉴욕 일원 재외투표소는 맨해튼 주 뉴욕 총영사관 공관, 퀸즈 베이사이드 투표소,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투표소, 테너플라이 투표소 등 4곳입니다. 맨해튼 주 뉴욕 총영사관 공관 투표소만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하며 나머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엽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투표소를 방문할 땐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모두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은 국적 확인을 하기 위해 영주권 증명서나 비자 원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음 달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 유권자 수가 22만 6,162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 유권자는 유학생과 단기 체류자 등 국외부재자 19만 6,930명, 영주권자 등 재외 선거인 2만 9,182명 등 22만 6,162명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보다는 1.7% 증가했지만 4년 전인 제19대 대통령 선거 29만 4,633명보다 23.2% 감소한 것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만 3,073명, 중국이 2만 9,827명, 일본이 2만 8,81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8,175명에 불과했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관할 지역도 1,7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미국 전역을 통틀어도 유권자가 5만 명에 그침으로써 한국 내 한 개 선거구의 유권자에도 못 미침에 따라 대선 후보들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지역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대선 주자들은 지난 2012년 재외선거가 실시되기 전에는 미국에 큰 공을 들였지만 재외선거 때 유권자가 수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 정치권의 관심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작년 퀸즈에서 한 남성이 휘두른 돌멩이에 얼굴과 머리를 가격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작년 11월 26일 60대 중국계 여성 마귀잉은 잭슨하이츠에서 길거리를 청소하다가 한 남성이 휘두른 돌멩이의 얼굴과 머리를 맞았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으며 눈을 뜨고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가족은 기적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마귀잉의 남편인 잔신가오는 처음에는 그녀가 자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는 나에게 응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인 33세 남성은 공격 혐의로 체포됐으며 다음 법정 심리는 4월로 예정됐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이 사건 이전에 그는 14번 체포됐다. 다시 석방되면 또 다른 이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마귀잉이 다시 말을 하거나 가족을 알아볼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린다이 뉴욕시의원이 뉴욕시의회 퀸즈 대표단 공동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8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지난 4일 난타샤 윌리엄스 뉴욕시 27선거구 시의원과 함께 퀸즈 대표 공동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퀸즈 대표단을 이끌었던 캐런 코스로위츠 전 뉴욕 시의원의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공동의장으로서 이들은 시의회가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예산 협상 과정에 참가하게 됩니다. 뉴욕시의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당시 퀸즈 대표단은 54만 달러를 확보해 퀸즈 지역에 분배했습니다. 이는 뉴욕시가 추진하는 보로와이드 니즈 이니셔티브 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확보한 자금은 퀸즈 지역의 다양한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 조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퀸즈 지역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이 기금은 지역 미화와 위생 프로젝트, 기업가 및 기술훈련 프로그램, 퀸즈 학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데에도 쓰였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중국만의 잔치가 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 세계인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잇따라 편파 판정이 불거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7일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과 이준서 선수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으로 결승 진출에 실패한 가운데 심판 판정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서울신문 온라인판에는 첫 문단부터 10개의 동일한 문장, 그냥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로 꽉 채워져 있는 분노의 기사가 올라와 많은 네티즌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눈뜨고 코베이징 2022 문구 등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금메달을 눈앞에서 빼앗긴 헝가리를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등 세계 언론들도 개최국 텃세 비난에 동참하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14억 중국인들은 자국의 초반 메달 레이스 주도를 즐기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는 중국 선수들의 선전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장이모우 개회식 감독은 개회식에서 인류 운명 공동체의 메시지를 부각했지만 중국의 굴기에 대한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굳히게 만드는 올림픽이 되어가는 양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의 반도체 투자를 예로 들며 미국 제조업 투자가 활기를 되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지금 미국 제조업에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고 있다. 이는 과장이 아닌 실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취임한 지난해 이후 국내외 기업들이 2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제조업 투자를 발표했다며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전기차 투자, 인텔, 삼성 등의 반도체 투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가 변곡점에 있고 상황이 크게 변할 것이다. 바로 지금 이 같은 변화의 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인텔의 2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한 연설에서도 지난해 삼성과 마이크론 같은 대형 반도체 회사들이 800억 달러 미국 투자를 약속했다고 언급했었습니다. 한국 사위로 잘 알려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해 무언가 약점을 잡힌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 상원의원 출마를 심각히 고려했으나 내년 1월로 끝나는 주지사 임무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마치 맥코널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릭 스캇 공화당 상원 전국위원회 의장 등으로부터 상원의원 출마 권유를 받았지만 이를 고사한 것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 2015년 메릴랜드 주지사로 처음 당선된 뒤 재선을 거쳐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임기가 만료되는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에 도전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연방상원은 말 그대로 상원으로서 각 주당 단 2명만 있는 귀족의 버금가는 선거직으로 대통령 다음 가는 자리로 평가되기 때문에 호건 주지사가 이를 거절한 것은 의외라는 분석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 처사에 반발, 각을 세웠다는 점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발을 우려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되며 일반인이 모르는 비리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전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지난해 4분기 개인 대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준은 8일 지난해 말 미국의 총 개인 채무액이 15조 6천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4분기에만 3,330억 달러나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4분기 증가액은 2007년 이후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며 지난해 개인 채무액이 1조 달러나 증가, 이 역시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 4분기 개인 채무액의 대부분은 부동산 대출로 3,330억 달러 증가분 중 77%인 2,5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대출이 급증한 것은 올해 금리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사람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개인의 모기지 대출은 8,900억 달러이며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총액은 11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도 같은 날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상대를 압박하는 경고와 함께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SBS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불과 90km 떨어진 벨라루스에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병력 3,000명을 추가로 급파했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사업인 노르트스트림2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천연가스 수입을 의존하는 탓에 그동안 대러시아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독일도 이번엔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Tanks or troops crossing the border of Ukraine. Again, there will be no longer a Nord Stream 2. We will bring an end to it. 비슷한 시각 모스크바에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5시간 넘는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럽 여러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Но мы также и понимаем, что Россия одна из ведущих ядерных держав. По некоторым компонентам, по современности даже многих опережает. Победителей не будет.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살펴볼 가치가 있는 여러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비공개로 제시했다고 밝혀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조만간 영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도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물밑 외교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8일 오후 12시 30분경 퀸즈 CBS 약국에 근무하는 44세 매니저가 기침약 등을 훔치는 도둑을 막으려던 중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M. 호프 변호사가 어제 오후 워싱턴 DC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다가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아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 한인 여류 작가 허준 씨의 소설 붉은 궁전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22년 가장 기대되는 책에 선정됐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의 장남이 연방 하원 의원으로 일하다가 뇌물수수로 사퇴한 지 10년 만에 차남이 시카고에서 연방 하원 의원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뉴저지주 해켄색 대학병원 직원 휴게실에 불을 질러 여성 의료기사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남성 간호사가 어제 새벽 뉴저지주 워터포드 타운십의 한 주택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UCLA가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힙스의 성추행 피해자 5천여 명에게 2억 4,36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등 팬데믹의 교훈과 재발 방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다음 팬데믹을 방지하는 방법이란 저서를 5월 초 출판합니다. 코로나19에 따라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최대 수혜주가 됐던 피트니스 업체 펠로톤이 직원의 20%인 2,800명을 해고하고 CEO도 전격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 성장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점 내 텔러부터 융자부서까지 다양한 분야의 신입과 경력 포지션을 채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bankoofhope.com 내 커리어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지금 지원하시고 내일을 위한 더 큰 희망을 꿈꾸십시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0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5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23분입니다. (2월 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